사랑합니다. SCS 뉴스 아나운서 이예진입니다. 무더운 여름의 끝자락을 지나고 있는 8월의 뉴스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2학기 시작과 함께 동아리 활동도 시작되었습니다. 중등학생자치회의 자율축구 동아리부터 작곡, 독서, 요리, 과학실험 등 다양한 분야의 동아리 활동으로 우리의 비전과 흥미를 탐구하고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동아리는 역사에 미치다 동아리입니다. 저희는 한국사 동아리로 학능검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열심히 역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동아리를 하면서 저희가 평소에 몰랐던 역사를 알게 되고 저희가 꼭 배워야 하는 한국사를 알게 됨으로써 정말 유익한 시간이라고 느꼈습니다. 각자 노력도 성실히 열심히 해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서 모두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고등에서는 진로학술과 특기 적성으로 세분화하여 학업과 더불어 학생 개개인의 특기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활동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사 일정을 안내해드립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2학기 챌린지 31 신청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 우리 학교 중등학생들, 특히 9학년 학생들이 교회 중등부 와우페페 축제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학교 공부하랴, 교회 사역하랴 정말 힘들었을 텐데 여러분의 헌신에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도 느꼈겠지만 선하고 좋은 일을 할 때도 열심을 다하고 열정을 다해야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 느끼셨지요? 어떤 학생들은 공부가 싫어서 예능을 하고 실용음악이나 체육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분야 역시도 피나는 노력을 해야지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지요. 자, 이 시간은 유명한 음악 한번 들어볼까요? 이 장면은 세계적인 지휘자 토스카니니가 연주한 오케스트라단입니다. 토스카니니의 모습이 부럽다고요. 이렇게 세계적인 지휘자가 되는 것은 그냥 행운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비결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토스카니니는 1867년 이탈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집이 매우 가난했고 토스카니니는 몸이 허약했어요. 그런데 특별히 눈, 시력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음악에는 탁월한 재능을 인정받았고 9살 나이에 국립음악원으로부터 입학 초대를 받았어요. 하지만 부모들은 돈이 없다고 반대했지요. 음악원은 토스카니니를 장학생으로 뽑고 그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는 첼로와 작곡을 공부할 수 있었지요. 9년간의 수업을 통해서 첼로와 작곡, 피아노에서 모두 최고 점수를 받고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페라 악단에서 첼로 연주자가 되어서 연주를 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정말 가슴 아픈 일은 그의 눈 시력은 점점 나빠져서 연주할 때 악보를 제대로 볼 수 없게 된 것이에요. 이제 토스카니니는 낙심하고 포기해야만 할까요? 아니에요. 그는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했지요. 그래서 악보를 모두 다 암기해버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실력 없다고 틀렸다고 비난할 수 없게 만들었지요.
이렇게 악보를 제대로 볼 수 없는 토스카니니가 지휘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또한 커다란 한 사건의 현장에서 벌어진 기적 같은 일 때문이었어요. 1886년 6월 브라질에서는 로시 오페라단이 오페라 아이다를 공연하고 있었지요. 물론 토스카니니도 첼로 연주자로 그 단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오페라단의 지휘자와 연주자들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거예요. 갈등하고 다투는 이런 불협화음이 정리되지 않은 채 공연을 준비하다 보니 더 큰 마찰이 생겼습니다. 마침내 공연하는 당일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휘자와 연주자들은 리허설 때부터 말다툼을 했지요. 모든 대원들의 마음이 상하자 지휘자도 굉장히 속상해서 그만 사표를 던지고 공연장을 떠나버렸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오페라단은 다급해서 부지휘자인 합창지휘자를 지휘대에 세웠어요. 하지만 공연장의 연주는 이미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관객들이 혹평과 야유를 받게 되자 결국 합창지휘자도 단에서 내려오게 되었어요. 지휘자가 없어진 오케스트라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큰일이다. 지금 당장 아이다의 악보 전체를 파악하고 있는 지휘자를 어디서 구하지? 고민 끝에 연주자들은 평소에 열정과 암기에 탁월했던 20살의 첼리스트 토스카니니에게 지휘를 맡겼습니다. 단원들은 반신반의하면서 그를 바라보았죠. 지휘대에 오른 토스카니니는 보면대에 놓여있는 악보를 그만 덮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악보를 몽땅 암기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리허설 한 번도 없이 토스카니니는 이 대곡을 성공적으로 지휘하였고 연주자들과 관객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열렬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는 온 세계가 주목하는 지휘자가 되었지요. 이 사건 이후부터 토스카니니는 본격적인 지휘자로서 온 세계를 다니며 활동을 하는 가장 유명한 지휘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지요? 사실 토스카니니가 이룬 기적은 한순간의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악기 파트별로 따로 악보를 모두 외워서 옮겨 적을 수 있을 정도로 열심과 열정을 다했다고 해요. 그리고 악보를 받아들면 자신이 만족할 때까지 지독하게 반복해서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지휘자로서 악보를 볼 수 없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졌지만 그는 끊임없는 도전과 부단한 노력의 결과로 최고의 지휘자가 된 것이지요. 초인적인 암기력으로 그가 암기하고 있는 곡은 대략 200여 곡, 교향곡 100여 곡, 오페라 곡을 안보해서 지휘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또한 음악을 향한 뜨거운 열정 때문에 은퇴할 나이인 70세에도 미국의 NBC 교향악단을 새로 맡아서 수많은 레코딩 작업까지 했다고 합니다. 역사의 길이 남을 지휘자가 그냥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요. 여러분은 어때요? 어떤 분야라도 쉽게 열매 맺는 것이 아님은 기억해야 해요. 수고와 땀과 그리고 고난의 시간이 없었다면 곡식도 과일도 익어가지 못하는 것과 같은 거지요. 벌써 9월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토스카니니처럼 열심을 다하면 좋겠어요. 변명과 핑계보다는 스스로 자신이 대견스러울 만큼 열심으로 도전해 보길 바라요. 여러분 사랑해요. 말씀과 함께하는 평생의 습관, 평생의 동역자와 함께 성장하는 새로남 기독학교 학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